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투스 수학 강사 김동환입니다. 우리 오늘은 작년에 수능뿐만 아니라 우리 내신 관리도 정말 잘했던 우리 자랑스러운 제자들과 함께 전교 1등들의 내신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명고등학교 전교 1등이자 서울대학교 치의학부에 입학하게 된 동안쌤 제자 강예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덕여자고등학교 전교 1등이자 이번에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에 입학하게 된 동안쌤 제자 윤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입학한 지 13년이나 된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제 예림이랑 서영이 둘 다 이제 제 제자에서 이제 학교 제자까지 됐는데요. 가볍게 시작하기 전에 우리 OX 퀴즈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가볍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나는 동환쌤 수업을 들으면서 졸았던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난 할 필요 없겠지? 뿌듯합니다. 뿌듯해요. 정말 한 번도 존 적이 없나요? 없는 것 같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좀 좋은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사실 저도 뭐 보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다 봤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자더라고요. 시험 전날에는 무조건 일찍 잔다. 하나, 둘, 셋. 이건 저도 해보겠습니다. 몇 시에 잤어? 전 항상 10시에 딱 잤어요. 시험 전날에? 네. 저도 10시쯤 자요. 10시에? 오, 역시 전교 1등들은 좀 다르네요. 일찍 자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너무 떨려서 일부러 일찍 자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최고의 컨디션에 내야 되니까 이제 잠을 좀 많이 자야지 머리가 잘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일찍 잤던 것 같아요. 그치, 맞아. 원래 또 시험 전에는 또 일찍 자야지 또 그 다음날에 제대로 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지, 그치? 맞아요. 내신을 챙기면서 공부한다면 자연스럽게 수능 점수도 따라온다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이거 다 똑같네? 나도 이거 좀 고민이 좀 많이 됐을 것 같기는 한데, 제 얘기부터 먼저 해보자면, 사실 내신 공부하면서 수능 공부는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렇다고 100% 수능 공부가 다 되는 것 같지는 않아. 나는 수능 공부가 따로는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혹시 또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내신이 아무리 수능 형식으로 나온다고 해도 내신을 공부하는 방식과 수능을 공부하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사실 그 공부 방법을 바꾸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던 사람이라서 내신을 열심히 챙긴다고 해서 수능을 당연히 잘 보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성영이랑 같은 생각이긴 한데 이제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제가 수학 공부를 할 때도 내신에서는 굉장히 잘했는데 수능 문제를 풀어보면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동환쌤 수업을 들으면서 수능적인 사고를 좀 더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은 조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내신이 중위권 정도면은 수능 준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약간 이거 되게 애매한 것 같아. 왜냐면 내가 O고, 그다음 예림이가 X고, 그다음에 중간. 그죠? 혹시 얘기 한번 들어볼까? 이건 너무 궁금한 것 같은데. 예림이부터 이번엔 반대로 해볼래? 그래도 저는 내신이 어떻게 나오든 내신을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종적으로는 잘 나왔긴 했지만 그래도 안 나올 때마다 그게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결과적으로 보면 수능 준비를 하는 게 뭐 대학교에는 좀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저 인생 자체로 봤을 때 인생까지 나오는 거야?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험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X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서영이는 아까 막 고민을 엄청 했잖아. 맞아요. 저는 사실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보다 훨씬 잘 나온다는 가정하에 내신을 챙길 시간에 수능 공부에 몰두할 자신이 있다면 저는 돌리는 게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어중간하면 바꾸는 게 좀 좋다라는 쪽인 건가? 그죠? 자신이 있으면 열심히 할. 저도 약간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나도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맞아. 수학은 선행이 필수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잠깐만. 너무 하나 둘 셋 너무 빨라. 천천히. 하나, 둘, 셋. 이거 나부터 먼저 얘기해도 되나? 네. 제 생각에는 내가 대학 갔을 시절 옛날에는 사실 수학은 선행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요. 옛날에 비해서 난도가 많이 높아져서 1년 만에 수능에 있는 문제들을 다 맞춘다는 게 사실은 되게 빡셉니다. 내가 또 많이 가르쳐보고 학생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나는 선행이 좀 필요하다라는 주의. 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음. 제가 수학을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이었어서 제가 선행을 안 했었더라면 이 내신을 받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약간 사람마다 케바케일 수 있겠다.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는 선행을 아예 안 했고 중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선행을 하게 된 케이스긴 한데 선행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반인데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중1인데 막 고3 거 한다던가 그런 거는 네. 맞아. 나 이거 완전 공감하는 게 요새 뭐 초등학교 6학년이 네. 이미 막 미적분 풀고 있고 막 그런 얘기 맞아요. 들어요. 의대 준비를 한다고. 근데 난 사실 나도 그거는 사실 비추라고 생각해. 네. 나도 한 1, 2년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거의 한 6년 이거는 좀 빡센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오케이. 제일 중요해요. 나는 동환쌤 수업을 들으면서 마음에 드는 남학생이 있어요. 하나, 나는 할 게 없네. 셋. 쎄 이게 무슨 일이야. 아무도 없어. 아니 제가 이거는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 중에 기숙학원인데 이거 얘기해도 되겠죠? 기숙학원에 있는 친구가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친구 조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해보니까 연애를 하고 있더라고. 기숙학원에 있는 다른 여자인 친구랑. 뭐 있을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지켜줍시다. 자, 다음은 우리 여러분들의 경험을 또 궁금해하는 우리 또 많은 학생들에게 조교팀에서 무물보를 또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답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신 등급이 몇 등급인가요? 내신을 잘 챙기는 방법과 시험 꿀팁이 궁금해요. 저는 최종 내신이 1.0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최종 내신은 수행평가랑 지필평가에 합산된 점수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행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행평가가 있으면 그거는 꼭 만점을 받으려고 노력했어요. 간혹 가다가 이제 수행평가에서 1점 깎이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쓰면서 시험 점수 하나 틀리는 거는 정말 슬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수행평가도 정말 잘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종 반영 비율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수행평가 1점은 그대로 들어가는데 시험 점수 한 문제는 약간 1점과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수행평가만 챙기면 안 되고 지필평가도 챙겨야겠죠. 지필평가를 챙기기 위해서는 시험을 출제하시는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그걸만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이제 학교 선생님들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선생님들께서 무슨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무실까지 따라가게 되면 물론 시험 기간에는 출입하면 안 되겠지만 평소에 이제 대화를 하다가 교무실에 방문하게 된다면 이제 선생님께서 어떤 문제집을 보시는지 딱 살펴보시고 그 문제집에서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나도 이게 진짜 완전 100% 공감하는 게 사실 내신도 어떻게 보면 전략이잖아. 네. 근데 이 전략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수행평가는 그리고 배점 자체가 일단 커. 그래서 수행평가는 하나 틀리면 마지막 이제 반영 비율이 엄청 푹푹 깎이는데 지필평가는 사실 그 정도까지 많이 안 깎이거든. 근데 그걸 모르는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 맞아요. 좋아요. 자, 서영이도 한번. 저는 총 내신은 1.12였습니다. 내신을 잘 챙기기 위해서는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말씀 최대한 다 받아 적고 질문도 많이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학교 특성상 수업을 열심히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사이에서 내신을 잘 따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조금 더 독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눈 떠 있는 시간에는 항상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나는 이것보다 더
열심히 할 수는 없었어 라는 생각이 좀 스스로 들 만큼 열심히 했어요.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모든 걸 쏟아부어서 시험을 준비한다면 모두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밤에 공부하고 수업 때 자는 애들이 너무 많아. 내가 그거 화가 너무 나. 실제로 내신은 누가 내는 건데? 쌤이 내는 건데 왜 다들 수업 때 집중을 안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내신을 정말 잘하려면 쌤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학교 끝나고 공부하면 최대 4시간밖에 못 하는데 우리 학기 중에는 순공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궁금하대요. 사실 이게 현역 수험생이 제일 크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순공 시간보다는 공부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서 이런 고민에 대해서 좀 덜 했었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생활 패턴을 고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한다고 핸드폰 한다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최소 6시간 이상은 자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런 바른 생활을 하는 게 또 수험생활 전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베스트 시간대는 11시 반쯤에 자가지고 5시 반쯤에 일어나는 좀 힘들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수능 날에도 컨디션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국어는 또 아침에 풀잖아요. 그런 거에도 다 도움이 되니까 지금부터 이제 꾸준히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좀 더 어렵지 않게 그런 습관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까지 이용하면 무조건 순공 시간을 늘릴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시간보다는 질이 낮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쉬는 시간에는 잘 쉬고 이제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이런 학생이었는데 이제 그건 학생마다 또 스타일이 다르니까 잘 하면 될 것 같고 점심시간까지 하다 보면 저는 학기 중에 하루 최대 순공 시간이 한 8시간까지도 가봤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 놀랬던 게 뭐였냐면 예림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업이 9시였지, 그치? 네. 미적 수업이 9시였는데 내가 다른 학원은 수업 시간이 몇 시였지? 2시였나 그랬을 거야. 예림이는 집이 거기가 더 가까운데 아침 9시 수업을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니 집 더 가까운 데가 있는데 왜 뭐하러 여기 멀리까지 와?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대답했던 게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게 돼서 좋다고. 강제적으로라도 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그 습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시험 자체는 다 아침에 시험을 치는데 밤늦게 공부하고 아침에는 또 자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5시 일어났다고? 5시 반. 5시 반? 오, 그건 빡센데. 좀 자, 오케이. 서영이도 한번. 일단은 학교 끝나고부터 공부를 시작한다는 생각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나름 독하게 공부한 편이었던 것 같은데 열심히 할 때는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일어나서 집에서 1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학교가 가까웠기 때문에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는 무조건 학교에 도착을 했었어요. 학교에서 1시간 더 공부를 하고 1교시를 시작했어서 수업 전에 이미 2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고 하루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그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쉬는 시간에 바로 복습을 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자거나 친구들이랑 논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도 밥 먹으러 가서 줄 서는 동안은 단어를 암기했었고 최대한 빨리 먹고 다시 앉아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학교 끝나고부터 공부를 한다고 해도 4시간보다는 훨씬 많이 할 수 있어요. 저도 보통 학교에서 4시부터 10시까지 자습을 했고 자습 쉬는 시간에도 거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습 이후에는 스터디 카페에 가서 12시에서 1시 정도까지 공부하고 다시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일어나고 이런 생활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학원 가는 길에도 항상 암기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외웠거든요. 그래서 마음만 독하게 먹는다면 하루에 4시간 이상 공부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우, 엄청난데? 나는 둘의 한 중간 정도였던 것 같아. 자투리 시간 안 쓴다고 했었지? 쓰는데 쓰는데? 그러니까 고1 때까지는 쉬는 시간은 최대한 친구들이랑 음.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고2 때부터는 좀 더 공부에 집중해서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도 쉬는 시간에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3점짜리 좀 쉬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완전 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3점짜리를 풀기가 난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쉬는 시간에 빨리 3점 풀고 그리고 수학은 노래 들으면서 또 할 수 있는 또 유일한 과목 아닙니까? 그래서 쉬는 시간에는 수학하고 그 대신 점심시간에는
그래도 나한테 보상을 줘야겠다 해서 친구들이랑 축구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자투리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몇 개 다니셨나요? 이것도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전 고3 때랑 그 전이랑 좀 다른데 음. 고3 때는 동아쌤 단과 그리고 화학학원, 생명학원 이렇게 3개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국어, 영어는 혼자 했던 것 같고요. 내신 챙길 때 그때는 동네에 있는 국영수 종합학원이 있었는데 네, 거기 다니면서 챙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국어, 영어, 수학을 다 다녔었고 과학은 내신 따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경우에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 예림이 같은 경우에는 과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혼자 계속 했어요. 과탐은 고2 때까지 혼자 하고 하고? 수능 준비 때문에 다녔었어요. 그리고 사연 같은 경우는 내신 필요할 때만 사용했고 그래서 근데 학원은 잘하면 또 꼭 필수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자,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또 이거 내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런데 동환쌤 수업의 장점, 왜 동환쌤 수업을 선택했나요? 저는 사실 고3 전까지는 막 윈터스쿨, 단과의 개념도 몰랐어요, 사실. 약간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아예 몰랐는데, 이제 예비 고3 때, 겨울방학 때 윈터스쿨을 들으면서 동환쌤 강의를 처음 듣게 되었고, 그곳에서 동환쌤을 처음 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수업을 들을 때부터 진짜, 내 수업이다. 계속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서 단과까지 수강하게 되었어요. 동환쌤 수업은 진짜 판서도 너무너무 깔끔하시고 이제 고3이다 보면은 내신적 사고에 이제 길들여져가지고 수능적 사고나 실전 개념 이런 데에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딱딱 짚어주시니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문제 하나하나를 풀이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접근 방식이랑 다른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알려주셔서 좀 더 연습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장점, 너무 말할 게 많은데 거짓말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또 동환쌤은 조교쌤들이 계시잖아요. 숙제를 하나하나 확인해 주시는데 사실 저도 아무도 숙제를 확인하지 않는다 하면은 게을러지고 아무도 안 보니까 어차피 내 건데 그래서 안 하고 또 쌓아지다 보면은 평생 안 하는 그치.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동환쌤 수업은 조교쌤들이 그렇게 다 피드백을 해주시니까 좀 더 열심히 하고 열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네. 잠깐만, 나 너무 또 그런데? 저는 이제 고3이 되면서 김동환 선생님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에 많은 어려움을 느꼈었고 고등학교 때에는 내신을 따야 되니까 유형들을 다 암기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미적분은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더라고요. 김동환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암기가 아니라 조금은 이해하고 수학을 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저는 수시를 챙기느라고 여름방학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너무 막막했었어요. 근데 김동아 선생님이랑 조교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하면 꼼꼼하게 다시 설명도 해주시고 공부 방법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그런 부분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계속 김동환 선생님이라고 해? 너무 뭔가 거리가 멀어지잖아. 약간 동환쌤이라고 해줘. 아무튼 나도 근데 그건 진짜 완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내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좀 암기가 좀 필요해. 그래서 좀 이런 유형들이 나오니까 이런 유형들을 외워. 약간 이런 게 조금 있는데 우리가 오늘 내신관리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좀 제대로 하려면 어쨌든 기존에 하던 내신 공부와는 조금 다른 식으로 공부를 해주는 게 맞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장점을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종합 개념도 모르는 노베 친구래요. 이제라도 내신을 챙기고 싶대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것도 또 내 자랑 같긴 하네. 김동환 티커리 중에 어떤 걸 추천하는지 또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 개념부터 쭉 훑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 중에도 실제로 이제 질문 주신 친구랑 똑같은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도 중학 개념부터 쭉 해서 고등학교 개념까지 마스터를 해서 이제 내신도 엄청나게 올랐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질문 주신 친구도 겨울방학 때 중학 개념은 다 마치고
이제 동환쌤 커리 중에 데프가 있잖아요. 그걸로 고등 개념까지 잡으시면은 어느 정도 내신이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랑 별개로 제가 김동환쌤 커리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거는 알고리즘이 약간 매운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알고리즘을 정말 추천합니다. 제가 윈터 때 동환쌤 수업을 처음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알고리즘 수업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동환쌤의 단과를 듣기로 결정도 했고,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큰 강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환쌤의 알고리즘은 기출 베이스, 기출 베이스잖아요. 기출 베이스여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내신적 사고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출 베이스인데다가 수능 개념, 그 실전 개념까지 알려주시니까 약간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추천합니다. 아, 오케이. 저는 스타트업 교재를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했듯이 수학을 이해하는 게 어려워서 암기 과목처럼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스타트업 수업을 듣고 선생님께서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덕분에 유형별로 좀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수능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포커스라는 강좌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시그니처죠. 아주 좋죠. 문제를 풀 때 그 과정을 사고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쌤 풀이 생각과 제 생각이 약간 동기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서 저는 동환쌤의 접근법이 녹여져 있는 그런 포커스를 꼭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질문 준 친구는 아마 좀 노벨하고 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포커스까지 듣기에는 조금 난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여러분 나중에 포커스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 나 수학 좀 잘 못해 해서 포커스는 너무 어렵겠지 하고 포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교재라고 제 입으로 얘기를 하고 싶네요. 아무튼 저도 사실 교재랑 강의와 관련돼서 또 우리 학생들한테 또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오늘은 또 내시관리법이니까 또 여기서 내가 또 옛날 또 주구장창 얘기하면 또 지자랑하네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쌤이 따로 TCC 영상으로 쌤 교재랑 그 다음에 강의 또 소개 영상 한번 또 찍어서 올릴게요. 자, 우리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찐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내신을 잘 챙겨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응원의 한마디. 일단 내신을 잘 챙기면 수시와 정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것만으로도 안정감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험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멘탈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내신도 잘 챙겨놓으면 선택지 자체가 두 개가 생기는 거니까 이제 수험 생활 전반에도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정시로 한 번에 좋은 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은 챙길 수 있을 때 챙기는 게 현역 수험생한테 이제 수시가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실천의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이니까 이걸 보고 계신 학생분들은 제발 듣지만 말고 실천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으로 옮긴다면 최고는 못 돼도 발전은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실천으로 옮기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아요. 서영이도 한번. 사실 내신을 챙겨야 하는 이유는 현역이 대학을 가기에 정시보다는 수시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자신이 수시보다 정시 성적이 훨씬 잘 나오고 내신 공부할 시간에 모든 걸 쏟아부어서 정시 공부할 자신이 있다면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무조건 내신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수능을 굉장히 잘 본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든 정시든 최선을 다한다면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맞아. 흔히들 이제 정시 파이터라고 하죠. 우리 영상 보는 애들 중에 고1, 고2 친구들도 많을 텐데 조금만 내신 안 나온다고 바로 그냥 정시로 전환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쌤은 그건 완전 비추. 왜냐면
3년 내내 내가 정시 준비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3년 내내 마라톤이잖아. 엄청 빡세다고. 그걸 열심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신 준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정시 준비는 되니까 꼭 내신 준비를 잘 안 되더라도 꼭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서영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3 때 만약에 자기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다, 내신이 좀 많이 안 되고 수시가 힘들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빠르게 정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또 좋은 결과 내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여기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고, 뭐 아까 예림이가 얘기했듯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쵸? 근데 아마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다 보면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많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고,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쌤은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들 안녕.